머니 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좀 중요해 보여서 이 머니 스크립트의 판별에 의하면 머니 어보이더가 있고 머니 워시퍼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실 마음속에서 돈이 자기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는 탐욕적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 고정관념이 돈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버이도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수중에 자기 주변에 돈이 있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을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이제 다스리고 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러 디테일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머니 워시퍼가 있어가지고 거의 여기 나온 것처럼 숭배 상태인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푸어 피플 가난할수록 머니 워시퍼가 다수라는 거죠. 예, 이상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머니 스크립트가 나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they stay poor 가난하게 머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또는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일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건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인데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니 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바꾸거나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벤자민 그레엄이 말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의 적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면에서 포인트는 플랜입니다. 플래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겁니다. 미국의 자문사들 RIA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자문사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웰시 플랜, 리타이어먼트 스쿨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온 그런 것들이 미국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거 뭐 그 찰스 왑도 마찬가지고 또 몇몇 그 유명한 자문사들을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들은 갖고 있다. 그 얘기할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미국은 퇴직연금의 거의 70%에서 80% 사이 정도를 전부 다 자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문사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의 RIA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걸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RIA는 이게 이제 써놨는데 그때 당시 제공했던 자료라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자문사 레지스터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약자입니다. RIA.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설명하면서 무슨 투자 자문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투자 자문은 한국에는 그 유사 투자 자문이 많죠. 뭐 주식 리딩하고 월 회비 받고 뭐 이런 데들 많죠. 여기서 말하는 이 RIA 등록된 리지스터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똑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됐다고 이제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6개월 심사를 받아서 이제 자문사에 인가 등록을 한 그런 회사. 저희가 2017년 11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문사들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보면 노후 자산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 7조 그러니까 7조가 아니라 트릴리언 그러니까 9경원 한국 돈으로 조를 넘어서 9경원 정도의 돈이 보시면 여러 가지 자문 서비스 중에 펜션 앤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라는 요 서비스가 제일 큰 자문사들 서비스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RIA들의 모델을 한 자문사다 보니까 회사들에게 어떤 대기업 그 회사에 퇴직 준비 과정을 이제 저희가 플래닝 해가지고 제안하고 이렇게 했던 그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실행했던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했던 과정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내년도 1월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연금학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플래닝하고 실제 이제 그 계산하고 재무적인 그런 툴과 같이 제공해 드려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혹시 공고가 나가면 지원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인출기 연금 포트 운용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채권에 관련된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출기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고려돼야 된다. 무슨 얘기?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관련된 일관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지난 달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뤘던 것 중에 S&P 500에다가 은퇴하고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은퇴 자산으로 가져가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왜냐면 투자 시장의 경험이 별로 없는 채로 은퇴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S&P 500을 그대로 노출해서, 그러면서 인출은 4% 내에서 하는 4% 룰, 더 그레이트 룰이죠. 이게 은퇴시장, 미국 은퇴시장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룰로 4%, 자기 자산의 4%만을 인출하는 4% 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출했던 4년짜리 현금 유동성 계좌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과 함께 인컴형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불안함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갖는 인출 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인컴형 포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인컴형 포트가 필요한데 인컴형 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머스가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 인컴 수익률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저희 같으면은 기대 수익률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상 ETF 유니버설, 저희는 뭘 추천드리냐면 EMP를 추천드리죠. 인컴형 자산을 투자하는 ETF들로 인컴 포트를 만드시도록, 인출이 시작되시고 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로 만들어 드리죠. 왜냐하면 ETF는 하나하나 파셔야 되는데 요 ETF를 모아서 운영하는 펀드를 갖고 계시면 그냥 고정 비율로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펀드로 만들어 드리길 원하는데, 저희 인머스가 얼마 전에 그 연금 ETF 포트폴리오를 이제 펀드로 내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 DB 자산운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성적 굉장히 좋은 편이고 돈 뭐 잘 되고 있는데, 요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요런 것처럼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펀드로 곧 또 내놔 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진 운용사들이 이제 뭐 DB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번에 내놨더니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그 부사님과 말씀 나누고 이러면서 더 한 단계 진도를 나간다면 이제 인컴형 펀드를 하나 내놔서, 그렇게 하면은 유니버스 선정한 다음에 종목 선정하고 편입 비중 결정해서 이제 펀드나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리밸런싱 하는 과정.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목표 수익률, 인컴 수익률 결정하고, 무슨 얘기냐면 매달 내가 찾아야 되는 그 돈의 양만큼 일드가 결정돼야 되고, 걔를 얻기 위해서 유니버스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 언제나 같은 인컴형 상품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매크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때와 나빠질 때, 떨어지기 시작, 경기적인 하강 국면이죠. 경기 하강 국면과 경기 상승 국면에서 인컴형 상품들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자나 배당형 상품이지만 이자나 배당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원금이 깨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인컴형 상품들을, 인컴형 자산들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유니버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인컴형 특성을 가진 상품들, 자산들을 모아서 풀을 갖고 있고 그것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성을. 제가 지금 이 연금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인컴형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잘 다룰 수 있어서 때가 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지금은 요런 인컴형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즉각 도입하시더라도 편입하시더라도 뭘 알아야 편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머스가 자문을 해도 뭘 알아야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뭐 끌탕을 하고 뭐 이해를 못 하셔서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니버스 안에 있는 대상 자산 상품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채권을 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유니버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지금의 매크로에 맞춰서 지금이 경기가 회복될 때냐, 팽창될 때냐, 경기가 둔화될 때냐, 수축될 때냐. 여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 우린 미국 투자니까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가 됐느냐, 트럼프가 됐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이 선정되고 각각이 비중이 바뀌죠. 자, 보시면 그때 당시에 더 확실한 자산 비중을 더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례들이에요. 미국 고배당 주식이 23%, MLP 16%, 리츠 21%, 우선주 20%, 뭐 하이힐드 20%. 오늘 제가 하이힐드 채권 설명드릴 건데 그런가 하면 어떤 글로벌 운용사는 하이힐드 20%, 모기지 여긴 없죠, 모기지 리츠 15%, 투자 등급 채권 15%, 신흥국 채권 15%, 고배당 주식 12%, 투자 등급 채권 10%, 글로벌 고배당, 우선주 5%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갑니다. 이게 글로벌 인컴 포트폴리오의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종목을 그러니까 풀이 있고요. 일단 이게 풀이죠. 미국 고배당 주식, 미국 리츠, 미국 우선주, 미국 하이힐드, MLP, 미국 모기지 리츠, 미국 투자 등급, 신흥국 달러,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등급, 글로벌 고배당, 우선주 이런 게 다 풀이에요. 풀, 유니버스. 이 중에서 그 다음에는 종목을 선정했죠. 이것 중에 5개 이렇게 선정하죠. 그 다음 뭘 해요? 비중이 달라야 효율이 납니다. 다르죠. 자, 이렇게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인컴형 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에 들어가셔서 인출 위주로 가져갈 때도 이게 딱 맞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중에라도 나는 주식에 직접 노출하기보다는 내 돈의 반은 이렇게 좀 더 인컴형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형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글로벌 인컴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맞냐라는 것들은 어떤 거에 따라 움직이냐면 글로벌 매크로 경기 국면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냐 내릴 때. 똑같은 경기 상승 국면이어도 금리가 오를 때. 그 다음에 경기 하강 국면일 때는 금리가 보통 이제 금리가 여기 정점에 달해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때가 많은데 이렇게 경기 상승 국면이냐 하강 국면, 경기 회복, 팽창, 경기 둔화, 경기 수축 4가지 중에 금리 상승기, 하락기 요게 같이 페어로 움직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컴형 자산들이 결정난다라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컴형 자산들은 배당을 주느냐 이자를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뤘던 배당형 상품들이죠. 요게. 그래서 배당주 일반적으로 슈드라 그래서 저희가 다우 배당주 성장 배당주에 하는 그거 걔는 이제 주식을 활용하죠. 그런가 하면 채권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는 이자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자를 다룰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커버드 콜 요즘 유행하는 옵션 커버드 콜 요게 뭐냐면 옵션형 배당 상품입니다. 옵션형 인컴 상품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요때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수혜받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라든지 멀티에셋이라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루는 다른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ETF로 투자했을 때는 만약에 인컴형 자산을 ETF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분배금이라는 걸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분배금이 지급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배당금 함정이라는 거죠. 배당금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옵션형 인컴, 그러니까 옵션 인컴형 상품 중에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 배당은 매년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막 10%씩 최근 들어서 막 11%, 13% 배당이 나와요. 연간. 대박이죠? 그러니까 연 배당 수익률로 보면 대단한데 그래서 인출을 해나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을 다 많이 나온 배당을 다 합쳐도 장기 수익률은 상대가 안 됩니다. 보시면 나스닥 커버드 콜은 QILD 얘는 거의 이렇게 거의 배수가 없어요. 그런데 쌓이는 걸 보십시오. 나스닥 자체는 어때요? 몇 배? 6배. 2014년부터 보면 6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립기에 있어서는 요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높겠죠. 인출기에는 때로 필요하다면 요것도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이 두 개 다 적합하고 두 개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어느 게 더 좋다. 뭐 예를 들면 연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계시면 이게 다 그게 아니라 인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로 가는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